강서구청장 보궐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첫 스텝을 내디뎠습니다. 애당초 예상과는 달리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만 따로 떼서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는 재판만 현재까지 3건이 된 것인데 검찰의 전략은 무엇인지 잠시 후 분석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얼마 전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일이 있었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건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 그리고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 그리고 마지막 위증교사 혐의까지 이렇게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유창훈 판사로부터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어떤 조치들을 내놓을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 드디어 검찰이 첫 스텝을 밟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배임 혐의였는데 그것만 딱 떼어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며칠 전에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 결정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893자였는데 이 중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즉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단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단서를 달았었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대북 송금 건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인데 그 이후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가 이미 소명된 위증교사를 먼저 따로 떼어내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백현동 건을 따로 떼서 먼저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느냐? 종국적으로 검찰이 나머지 위증교사 건과 쌍방울 건을 묶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합쳐질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피력하면서 쌍방울 건과 관련해 이른바 사법방해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민주당 관련자들이 이화영과 이화영 부인을 접촉해서 회유했다라는 점을 들어 이걸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지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읍소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유창훈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강수사는 이른바 민주당 관련자들의 사법방해와 관련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박찬대와 천준호에 대한 수사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영장 청구를 시도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지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타이밍, 즉 그 시기가 궁금해집니다. 아시다시피 12월 9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지요. 따라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저번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12월 10일부터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비회기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바로 이재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만약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민주당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검찰 또한 두 번째 기각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를 하는 방안입니다. 원래 위증교사 건과 쌍방울 건 모두 수원지검이 담당이었죠. 따라서 수원지검 자체의 판단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더해서 한꺼번에 묶어버릴지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검찰의 판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서울에 깔아놓은 영장 전담 판사들을 피하려는 검찰의 전략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아예 수원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수원지법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수원지법은 이화영에 대한 영장 청구도 발부했고 김성태 회장과 안부수 전 회장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지법 영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내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고, 자, 아마 검찰이 이런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검찰이 백현동 건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금까지 확정된 재판은 모두 3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백현동 건, 이렇게 3개의 재판이 확정된 것이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위증교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건,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권까지 더해지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최대 5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이재명은 당장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9월 기소된 건인데, 이 재판에서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국비로 받았던 대선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정말 아찔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판결인데 어떤 판사가 이 어마어마한 일에 총대를 매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요. 어쨌든 이 건 말고도 돌아오는 17일에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앞서 해당 건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사건 재판과 병합됐는데, 두 사람 모두 대장동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도 함께 기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와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기쁨도 잠시, 이제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가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즘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님들께서 달아주시는 댓글들을 쭉 살펴보면 이재명 이슈에 대한 피로감을 상당 부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자, 비단 저희 영상에 달린 댓글 말고도 포털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 그리고 제가 실제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자칫 문재인, 이재명 하나 감방 보내지 못하고 뭐하고 있느냐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망 내지 불만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민심을 헤아려서, 물론 절차적인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신속성이 수반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